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조성은 씨가 사적으로 특별한 관계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것을 조성은 씨가 이곳 저곳에서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문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는 그런 관계인가? 우리는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추적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번 밝혀보기로 합시다. 최근에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그동안 알려진 것처럼 한 번 만난 게 아니고 또 만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미 2021년 8월 11일 두 사람이 만났다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것도 역시 조성은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올려놓고, 그리고 이어서 박지원 원장이 그거 사실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줘서 그렇게 확정이 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조성은 씨가 또 언론사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8월 넷째 주에 8월 11일과 같은 장소에서 만났다. 이거 말이 참 묘합니다. 그냥 8월 11일에 만났다. 본인이 롯데호텔 38층 일식집이었다, 이렇게 했으니까 8월 11일 롯데호텔에서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해도 좋았을 텐데, 8월 넷째 주에 지난번하고 같은 곳에서 또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주목하게 되죠. 반복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조성은 씨가 정확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지원 원장이 근처에 있다, 차나 한잔 하자. 그래서 내가 그때 업무 미팅을 하던 중이었는데 나갔다. 상황을 상당히 많이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 원장하고 조성은 씨가 이때 근처라고 하면서 결국 둘이 나가서 만난 곳은 명동 롯데호텔입니다. 만나는 것도 근처에 있어서 만났는데, 그걸 차 타고 멀리 가서 그렇게 만날 장소를 정하지는 않겠죠. 대략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명동 롯데호텔에서 만났다. 그리고 그 전에 이 두 사람이 각각 있던 곳도 그 롯데호텔에서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조성은 씨가 명동 롯데호텔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그때 명동 롯데호텔이 아니고 조성은 씨가 있는 곳의 근처에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조성은 씨가 종로건 명동이건 그 있던 그 자리, 8월 넷째 주 그날 그 자리 근처에 박지원 원장이 있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이 거기 있는 거 아니까 차나 한잔 하자, 이래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구나. 조성은 씨는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그 종로인지 명동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에서 업무 미팅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러면 또 의문이 생기죠. 8월 넷째 주에 조성은 씨가 업무 미팅을 종로, 명동, 뭐 그쪽에서 광화문 그런 데서 했구나. 조성은 씨 사무실은 여의도 IFC에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업무 미팅 같은 것을 하자고 그런 거 두고 있는 게 아니냐 대단히 넓다던데. 아무리 양보를 한다고 해도 업무 미팅은 여의도쯤에서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물론 광화문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명동 롯데호텔 근처에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보면 이어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8월 넷째 주 그날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는 조성은 씨가 그 시간에 그가 광화문인지 종로인지 아무튼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박지원 국정원장은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하죠.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근처에 있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조성은 씨가 둘이 같이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장이니까 우리는 그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양재동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양재동은 좀 멀다. 양재동은 롯데호텔 근처도 아니고 명동에서 머니까 그러면 청와대에 있을 수 있겠구나. 국정원장은 청와대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8월 넷째 주 두 사람이 만난 그날 박지원 원장은 청와대에 있었고 그리고 조성은 씨는 그날따라 업무 미팅을 그 롯데호텔에서 가까운 데라고 하면은 명동, 종로, 광화문 이런 데서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박지원 원장이 알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조성은 씨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혹시 국정원장이라는 그 권한을 남용해서 조성은 씨를 도청하고 있었나? 추적하고 있었나? 그건 나쁜 짓이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에 연인 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둘이서 서로 일정한 거리 내에 있으면은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연인 앱. 혹시 박지원 원장이 이것을 가지고 있었나? 조성은 씨하고 그러면 어디 있는지 지나가다가 이 근처에 있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조성은 씨가 지금 2번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죠. 8월 11일 그리고 8월 넷째 주 그날 장소는 똑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뉴스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의원이 9월 8일에 박지원 원장이 조성은 씨와 만났다고 하는 제보를 받았다. 이랬습니다. 물론 이 제보에 대해서 조성은 씨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이 안 만났다. 이게 아니고 다른 일로 바빴다.
이랬다는 것이 또 주의를 끕니다. 게다가 조성은 씨가 9월 8일에 자기가 바빴다 하는 설명을 했는데 그게 지난번에 다르고 이번에 다르고 그 설명이 다르다. 이것도 좀 특이합니다. 조성은 씨는 9월 16일 중앙일보에 나는 9월 8일에 바빴다. 그날 온종일 수사기관에서 포렌식 절차를 지켜봤다. 바빴다고 했습니다. 바빠서 박지원 원장을 못 만났다. 그런 주장이죠. 그런데 9월 8일자 조성은 씨 페이스북을 보면 바로 그날 이 고발사주 관련해서 입장문을 낸 날입니다. 거기에서 조성은 씨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날인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계속 기자들 전화가 와서 26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기자들하고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서 입장문을 내는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9월 8일 당일에는 계속 전화통화를 했다고 했고 9월 16일에는 수사기관에 가서 포렌식 절차를 지켜봤다고 하고 이 둘은 양립하기 어렵죠. 그리고 만일 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큰일 아닙니까? 수사기관의 코치를 받으면서 언론에 대응을 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또 다른 경우도 박지원 원장이 이 어느 절차에 참여했다. 이렇게 되면 또 일이 더 커집니다. 아무튼 조성은 씨는 박지원 원장을 안 만난 것이 아니고 그날 자기는 다른 일로 바빴다. 그런데 이날은 이것 때문에 바빴고 그리고 9월 16일에는 다른 것 때문에 바빴다고 스스로 충돌되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의 그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 그것을 일단은 일관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우리 다음 이야기를 해봅시다.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가 만난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자. 최초 8월 11일은 8월의 둘째 주 수요일입니다. 두 번째는 8월의 넷째 주에 만났다고 했습니다. 8월 넷째 주를 보니까 8월 22일이 일요일, 그래서 23, 24, 25, 26, 27, 28일이 토요일, 이제 이것이 전부 넷째 주에 있는 날들입니다. 세 번째, 9월 8일에 만났다. 권성동 의원이 제보받은 그 날짜입니다. 그러고 보니 9월 8일이 9월의 둘째 주 수요일입니다. 이게 수요일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조성은 씨 스스로 8월 넷째 주에 만났다는 것도 넷째 주 수요일일 수 있겠죠. 벌써 두 번이나 수요일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넷째 주 수요일은 25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는 8월
21일 둘째 주 수요일에 만났고 8월 25일 넷째 주 수요일에 만났고 9월 8일 둘째 주 수요일에 만났다. 나온 정보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러면은 패턴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혹시 길게 봐서 매달 짝수주 수요일에 만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벌써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는 2번, 3번 이러니까 여러 번 만났다. 이렇게 되죠. 박지원 국정원장은 왜 여기에 이름이 등장하는 것일까? 소위 고발 사주 사건이라는 여기에서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 둘을 놓고 보면 누가 더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건드리고 키우고 이러는 것일까? 그러고 보면 아무래도 조성은 씨가 더 적극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거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을 휘젓고 다니고 좀 하루가 지나가면 바로 다른 주제를 또 꺼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인물이 조성은 씨다. 그것을 알 수 있죠. 9월 16일에는 조성은 씨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이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서 국민 신뢰를 스스로 회복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정조사하고 특검으로 간다. 이렇게 검찰을 독려하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검찰이 열심히 안 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죠. 조성은 씨 보기에는. 그래서 이 고발사주라는 것을, 이 사건을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이렇게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더 불을 키우려고. 그걸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조성은 씨는 직접 부채질을 하는 사람이고, 박지원 씨는 그럼 거기에 나를 써먹어라. 내가 이름은 빌려줄게. 원로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피동적으로 협조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름 빌려주기를 한 것인가? 왜 적극적이라고 안 받느냐 하면은 조성은 씨를 만난 장소가 공개된 곳이라는 점입니다. 남들 다 보는 호텔 식당에서 그렇게 만났고, 게다가 앞에서 봤듯이 짝수주 수요일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성을 보여주는 만남을 한다는 것은 정보 관련 일을 하는 데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ABC, 거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조성은 씨가 한 이야기 가운데 검찰 너희 똑바로 해라. 그래서 국민 신뢰를 스스로 회복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죠. 조국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추미애 씨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강한 검찰 불신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조성은 씨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증오 비슷한 강렬한 감정이 있고, 그게 윤석열 이퀄 검찰, 이런 식의 도식이 보이는 그런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향을 공유하고 있는 인물이 조성은 씨가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
지금도 조성은 씨의 페이스북에 자주 들르고 또 의사표시를 하고 지지하고 하는 그런 인물이 있어서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사람은 현재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있는 임세은 씨. 이 사람이 같은 뜻을 지니고 있고 또 이런 식의 어떤 이념적인 그런데 동조하고 지지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의 입장은 어떨까? 상식적으로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검찰의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잘해봤자 검찰 내부에서 편갈라 싸우는 그런 싸움이고 야당 내에서 계파별로 편갈라서 후보별로 편갈라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결국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번 고발사주 사건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문재인 씨나 문재인 민주당 또 박지원 원장 이들의 경우에는 그냥 충분히 써먹고 버리면 되는 그런 건수라고 할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검찰도 국민의힘도 그냥 죽어도 되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토대로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그 선수로 들어와서 뛰고 있는가? 누가 이거를 파헤치겠다 하고 계속 일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한겨레 신문이 그렇게 열의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손에 떨어지면 한번 써먹고 마는. 원래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이나 오마이뉴스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쓸만한 주제가 나오면 얼마 전에 뉴스버스가 했듯이 1번, 2번, 50번, 100번 하면서 뉴스를 엄청나게 쏟아 부으면서 쌓아 올립니다. 이번에 그런 거 안 하고 있죠? 문재인 씨의 검찰, 경찰도 열의를 안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도 이 사건에 뛰어들지 않았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고 보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4월에 손준성 검사가 김웅 후보자에게 이거 고발건을 줬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냐? 받았다고 해서 그게 무슨 죄라도 되는 거냐? 이렇게 마음대로 해라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2020년 4월 사건을 돌아보면 실제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2021년 국민의힘 경선 국면에 그 봉인을 풀어서 봉인할 만한 거리도 아니지만 그것을 비틀어서 사용하려고 했다. 실제로 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거 경선용으로 써먹은 당사자들이 이제는 꼬리를 감추는 것이냐? 이제는 슬슬 빠지기로 한 것이냐? 이것도 좀 살펴볼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경선용으로 써먹으려 했던 자들이 지은 죄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조성은 씨가 미래통합당부터 국민의힘까지 그 정당이 가지고 있던 특히 선거 전략, 선거 때 했던 일들, 인맥 이런 정보를 문재인 씨, 문재인 민주당의
대검, 공수처 여기에 넘긴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실제 사건입니다. 오히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까지 선거 관련 정보, 그리고 여당을 치려고 했던 모든 소스, 국민의힘에 협조했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보수의 휴민트, 그 소스가 몽땅 넘어갔다. 이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인 겁니다. 김기현 대표 뭐 맘대로 해라. 그 소리 할 상황은 아닌 것이죠.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조성은 씨가 정말 연인앱을 갖고 있는 건가? 어째서 어디에 있는지 척하면은 알고 그런 사이인가? 박지원 국정원장이 되기 전의 일이기는 한데 이렇게 개인적인 친분을 자랑한 내용이 조성은 씨의 페이스북에 있습니다. 2018년 8월 23일 조성은 씨가 페이스북에 보면은 추억을 서비스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 오늘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죠. 그거를 조성은 씨가 링크를 해서 걸어 놓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해 놓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보입니다. 1년 전 이야기를 이제 이런 글을 써놔서 알 수 있게 됐는데, 박지원 대표님이 몸소 친구 신청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성은 씨는 처음에는 가짜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진짜였고, 박지원 대표님이 직접 친구 신청을 해줘서 기뻤다 뭐 이런 글이 있고, 거기에 같이 걸려있는 영상에는 2017년 8월 23일 박지원, 조성은 처음 친구 된 날 이제 이런 영상이 붙어 있습니다. 조성은 씨가 1년 전 일을 1년 후 같은 날 이걸 걸어 놓았죠. 그러니까 박지원, 조성은 친구 된 날 1년 되는 생일입니다. 따지면은 2018년 8월 23일에 조성은 씨가 올린 이 게시물에 박지원 씨가 어떻게 알고 여기에 좋아요 표시를 남겼습니다. 이걸 보면 박지원 씨가 먼저 조성은 씨에게 친구 신청을 했구나. 둘이 친구가 됐고 1년 된 날에 같이 축하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하는 일은 흔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박지원 씨가 조성은 씨를 좋아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성은 씨는 2021년 9월 13일 한국일보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진동이 감독이고 내가 배우이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피해자다. 물론 박지원 원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조성은 씨가 자기를 좋아하는, 앞에 그 페이스북을 보건대 자기를 좋아하는 박지원 원장의 그 마음을 이용한 건가? 박지원 원장이 여기저기 끌려 나오고 조성은 씨가 내가 어디서 만났다, 어디에서 또 만났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 이진동이 감독이고 내가 배우다 이러면 배우는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하겠죠. 이번에 보면 어떻습니까? 배우가 감독을 막 나무랍니다. 화를 내고 자기가 욕을 한 영상도 뭐 있다고 하던가 지웠다고 하던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배우가 감독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면 이 감독은 허수아비구나. 그냥 여기 찍어 하면 찍는 촬영 감독인데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모르고 일체 권한이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봐야 하겠죠. 이 경우 자기가 배우라고 하는 조성은 씨는 그럼 누구 말을 듣는 걸까? 그리고 보니 제작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작자가 세죠. 그러면 여기에는 제작자가 있구나. 그 제작자는 누구냐? 우리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성은 씨를 먼저 친구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 1년 되는 돌이 되는 때 와서 좋아요 하면서 같이 축하하고 그리고 조성은 씨가 어디 있는지 박지원 현재 국정원장은 자기가 먼저 알고 그래서 연인 앱을 설치했나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조성은 씨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박지원 원장 내가 이날 여기서 만났다. 그러니까 박지원 씨는 그렇다. 두 번째 날 또 내가 여기서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지?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추론을 해보았습니다. 어떻든 현직 국정원장인 박지원 씨가 30대 여성과 여러 번 이런 식으로 8월에 둘째, 넷째 수요일에 9월 둘째 수요일에 혹시 매달 짝수주 수요일에 이거는 그냥 추측해 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기적 만남을 가졌다. 이건 큰 문제가 맞습니다. 게다가 이게 또 들통이 났죠. 밖에서 누가 이렇게 한 거보다도 그 상대방 여성, 30대 여성이 언론에 밝힌 겁니다. 공표를 한 거죠. 본인도 또 맞다고 하고 이건 분명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 문재인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박 원장, 이게 정치 공작이냐? 아니면 부적절한 만남이냐? 이 경우 문재인 씨가 원하는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부적절한 만남 쪽이 되겠죠. 그러면 박지원 원장은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사건을 마무리를 해야 할까? 정치 공작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지원 원장은 이러겠죠. 그래 맞다. 밥 먹고 손 잡았다. 손 잡는데 말은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정치 공작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어서 예상 시나리오는 이렇게 되겠죠. 박지원 원장은 바로 그 말을 남기고 떠나고 조성은 씨는 미국으로 보내고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